최근 유튜브나 SNS에서 아침 소금물이 여러 이유로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소금물이 전해질 보충, 탈수 완화, 기립성 저혈압 감소, 장운동 자극 다양한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의학 칼럼이나 전문가 의견에서도 언급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소금물 에너지 증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에너지 저하의 원인은 모두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즉 어떤 사람에게는 가볍게 도움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만능 에너지 부스터가 아니라는 점인 거죠. 우리 똑같이 8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막 활기차게 움직이고 나는 정오가 되어도 몸이 막 천근만근 무거운 느낌. 우리 주변 사람들은 막 의지가 약해서 그래, 게을러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데 정작 본인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따라가기 벅찰 때 우리 있잖아요. 저도 딱 그랬습니다. 20대 초반 같은 팀원들은 야근하고도 다음날 막 헬스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출근만 해도 녹초가 되곤 했거든요. 아, 난 왜 이렇게 체력이 없지? 라고 이렇게 자책을 하면서 정말 많은 기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생동력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과학적 사실들이 제 인생을 180도 바꿔놓았어요. 에너지 수준의 차이는 의지나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생물학적, 심리적으로 타고난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멀쩡하고 어떤 사람은 탈진할까요? 아, 대장님 저 이상해요. 진짜 다른 사람들 다 잘하는데 저만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게을러서 그런가요?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듣는데요. 그런데 최근 우리 미토콘드리아 연구와 심리학 연구를 보면요. 이건 단순히 의제 문제가 아니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생산 공장의 그 효율과 개수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24년 한 연구에 따르면 미토콘드리아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개인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에너지 공장이 10개인데 어떤 사람은 5개인 거죠.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심리적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사람마다 타고난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대 시절을 보면 저는 같은 업무량을 처리해도 심리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타입이었던 거죠. 한양대 연구에서도요. 개인의 내재적 동기와 에너지 수준이 행동 양식과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거든요. 즉 에너지 과학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라는 거죠. 제가 생동력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터득하고 첫째, 나의 에너지예요.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매일 오전, 오후, 저녁 3시간대의 에너지 수준을 1점에서 10점으로 기록했어요. 그랬더니 오후 2시, 4시에 가장 에너지가 낮고 오전 10시, 12시에 에너지가 가장 높다는 걸 발견했다면 어떻게 알면 되죠? 에너지가 가장 높다는 걸 발견했다면 그 이후로는 중요한 작업은 무조건 오전에 배치하고 오후에는 루틴한 업무나 가벼운 미팅만 잡으면 되겠죠? 두 번째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하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세요. 운동, 특히 유산소,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이 미토콘드리아의 생합성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저도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예전보다 기초 체력이 확실히 올라가는 거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완벽하게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일주일에 3번 20분씩만 이라도 먼저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 에너지가 낮은 날에 최소 실행 모드를 미리 설계하세요. 저는 오늘은 에너지 3점이다 싶은 날 우리 있잖아요. 그럴 때 원래 계획의 30%만 하기로 정해뒀어요. 그 대신에 그 30%는 반드시 지키는 거죠. 예를 들어 글 10개 쓰기가 목표였다면 그냥 3개만 쓰기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자책감도 줄고 오히려 다음날 회복이 훨씬 더 빨라졌어요. 그런데 대장님, 제 주변 사람들은 제 에너지가 낮은 걸 이해 못해요. 너 맨날 왜 이렇게 피곤해? 라고 이렇게 핀잔만 주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맞아요. 20대 중반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는데 저는 계속 좀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 팀장님이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저는 되게 상처가 돼서 몇 달 동안 자존감이 완전 땅바닥을 쳤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팀장님도 본인이 체력이 좋은 타입이란 걸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한국 성인의 대인관계 유능성 연구를 보면 상대방의 상황과 한계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건강한 관계의 핵심이라고 해요. 저는 이제 이렇게 대응해요.
저는 에너지 회복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틀에 걸쳐서 나눠서 하면 더 퀄리티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계속 이해를 못하면 뭐 그 사람하고 거리를 조금 두는 것도 자기 돌봄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가 높은 사람들을 보면 자꾸 위축되고 비교하게 되는데 이 마음은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야, 이건 정말 모든 사람들이 겪는 감정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결정성 이론을 알고 나서 저는 관점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나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할 때 가장 행복하고 지속 가능하다고 해요. 남의 에너지 그거 백날 첫날 부러워하면 뭐예요? 그쵸? 무리하게 따라가려고 하면 결국 번아웃 오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데 말이죠. 제가 터득한 마인드셋은 이거예요. 그 사람은 에너지 10으로 10을 하는 거고 나는 에너지 5로 5를 하는 거다. 둘 다 100% 쓰고 있으니까 똑같이 이거 대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에너지가 낮아도 전략적으로 쓰면 훨씬 더 효율적인 경우도 많아요. 우선순위를 정말 목숨처럼 명확하게 정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서 이런 질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 수준이 낮은 게 평생 이거 바뀌지 않은 건가요? 개선의 여지가 있나요? 네, 개선의 여지 당연히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이 연구를 보면요. 규칙적인 운동, 수면, 영양 섭취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개수를 늘릴 수 있다고 해요. 저도 실제로 꾸준히 운동을 하고 수면 패턴을 고정시켰더니 정말 과거보다는 확실히 기초 체력이 많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상대적 수준은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거죠. 제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원래 에너지가 높은 사람만큼 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고 어쩌면 그냥 자연의 순리 같은 그냥 괜찮은 거예요. 심리적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명상, 심리상담,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어요. 저도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는데 이게 하루 전체의 심리적 에너지를 20% 정도 더 늘려준 느낌이거든요. 이게 정말 되게 작은 습관 같지만 누적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매일 나를 비난하고 자책하는 것 대신에 자기 비난 대신에요. 자기 이해로 전환해 보세요. 에너지 수준은 안경 도수처럼 타고난 기본값이 있는 거거든요. 안경 도수가 막 높은 사람이 안경 도수 낮은 사람한테 막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에너지도 그냥 다른 거예요. 나는 게을러서 이래 라는 생각이 들 때 나는 에너지를 전략적으로 써야 하는 타입이야. 이렇게 바꿔보세요. 왜 나만 힘들지? 라고 이렇게 자책할 때 내 몸이 지금 회복이 필요하구나.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저 사람처럼 못하는 나는 부족해.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저 사람은 저 사람들의 방식, 나는 나대로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는 중이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생동력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큰 변화는 이런 생각의 관점 전환이었습니다. 지금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또 그만큼 나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그게 진짜 실행력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에너지 수준 차이는 여러분들의 게으름이나 의지 문제 아니라는 거, 미토콘드리아와 심리적 에너지의 차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당연한 개인적 차이가 있다라는 거. 핵심은 이 세 가지죠. 첫 번째, 나의 에너지 패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거에 맞게 하루를 설계한다. 두 번째,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기초 에너지는 올릴 수 있지만 상대적인 좀 차이는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세 번째, 자기 비난 대신에 자기 이해의 관점으로 전환한다. 에너지가 낮아서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 실패에서 나의 한계와 패턴을 배운 것들이 나중에 더 지속 가능한 실행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맞는 방법 찾아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낮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낮아서 다르게 해낼 수 있는 거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용기가 여러분들의 강점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들만의 에너지 관리 팁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